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죠.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상상 초월의 배신극입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과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천사 같은 아내. 과연 그 관계 뒤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심장 꽉 잡으세요. 역대급 막장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룹 한아름의 차남이자 미래를 이끌 젊은 총수로 주목받던 박준혁 씨. 그는 반듯한 인성과 뛰어난 능력으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그보다 더 천사 같은 아내 윤유진 씨가 있었습니다. 미모와 지성, 상냥함까지 겸비한 그녀는 남편 박준혁에게 헌신적이었고 재벌가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완벽한 안주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박준혁, 윤유진 부부.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박준혁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극적으로 깨어났지만 모든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역행성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유진 씨는 그런 남편을 한결같이 보살피며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윤유진이야. 모두가 그녀를 완벽한 아내라고 칭송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퇴원한 박준혁 씨는 아내 윤유진 씨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저택 안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오직 아내의 말에만 의지하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진 씨는 준혁 씨에게 자신들 부부의 과거를 새롭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사실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도 무심했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고 후 당신은 달라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준혁을 무심하고 나쁜 남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음에 자책하며 유진 씨에게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의존심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유진 씨는 준혁 씨에게 비타민이라며 캡슐 약을 먹였습니다. 준혁은 약을 삼키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의 방문도 유진 씨는 극도로 차단했습니다. 준혁 씨는 아직 건강을 회복 중이에요. 외부 자극은 안 돼요라고 말하며 철저히 준혁 씨를 고립시켰죠. 저택 안은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사실 준혁 씨는 아내 유진 씨가 만들어낸 조작된 기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준혁 씨가 기억을 찾을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며 그 약 효과는 확실한 거죠. 영원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준혁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회사 법무팀장이었던 박선우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준혁 씨의 사고도 유진 씨와 박선우가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박준혁 씨를 없애고 회사를 손에 넣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유진 씨의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의 어렴풋한 꿈속에서 과거의 단편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꿈속에 그는 자신이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오히려 유진 씨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에서 깬 준혁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비서였던 이지우가 어떻게든 준혁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진 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지를 발휘해 준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유진 씨를 경계했습니다. 유진 씨가 과거에 준혁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우는 준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유진 씨가 말하는 과거가 전부 사실인가요? 대표님은 원래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저도 유진 씨도 대표님께 늘 죄송했죠. 유진 씨는 이지우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로 차가운 분노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우는 준혁 씨의 기억에 의문이 생기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준혁 씨의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죠.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끈질긴 추적 끝에 사고 당일 준혁 씨의 차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주행했으며 어떤 차가 준혁 씨의 차량을 일부러 추격하는 듯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격 차량이 바로 박선우 팀장의 차량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지우는 모든 진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준혁 씨에게 알리려 했지만 이미 유진 씨는 이지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우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위협을 받았습니다. 납치범은 다름 아닌 박선우 팀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선우는 그만둬라. 너희 대표는 이제 곧 우리 것이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이지우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이 박준혁은 아내 유진 씨가 매일 주는 비타민 캡슐이 사실은 기억을 조작하는 약임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약통을 떨어뜨려 캡슐이 깨졌는데 그 안에 비타민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가루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약을 주는 유진 씨의 손길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입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유진 씨 몰래 그는 밤마다 약 성분을 검색하며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파편처럼 조각난 진짜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준혁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지우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복수와 진실을 밝힐 계획을 세웁니다. 윤유진과 박선우는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최종 이사회를 열기로 한 날 유진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준혁 씨에게 샴페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 함께 이 잔을 들어요. 하지만 박준혁 씨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지우와 함께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 준혁 씨는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유진 씨는 준혁 씨가 기억을 잃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며 안심했습니다. 이사회장 박준혁이 회장석에 앉아 윤유진 씨는 당당하게 서류를 펼치며 박준혁 씨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박선우도 옆에서 거들며 박준혁 대표님은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윤유진 부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조용히 이사회장에 나타나 자신의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유진 씨는 그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 씨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안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진 씨는 박준혁 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준혁 씨, 당신 지금 하고 외쳤습니다. 박준혁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진 씨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조작된 기억과 가짜 사랑을 주입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야 생생히 기억합니다. 윤유진 그리고 박선우. 나의 사고는 당신들의 치밀한 살인 미수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 유진 씨와 박선우가 준혁 씨의 사고를 모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녹취록 속 유진 씨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준혁, 저 바보, 죽어줘야 내 세상이 오는 거지.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텐데. 박선우의 목소리는 그럼 서둘러.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경악했고 유진 씨와 박선우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유진 씨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며 스크린으로 달려들었고 박선우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우가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함께 박선우를 막아섰습니다. 박선우는 배신자. 너가 어떻게? 라며 이지우를 원망했지만 이지우는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준혁은 유진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약통을 빼서 바닥에 뿌렸습니다. 약통 속 캡슐들이 깨지며 하얀 가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나에게 먹인 약입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할 약. 박준혁의 말에 유진 씨는 절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윤유진과 박선우의 추악한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준혁 씨가 그들의 계략을 이미 알아채고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며 완벽한 반격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유진 씨와 박선우는 살인미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들이 탐내던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충직했던 이지우와 함께 그룹의 경영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비록 과거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는 유진 씨와의 거짓된 기억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지우는 준혁 씨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습니다. 박준혁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 아내 윤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창살 너머의 유진 씨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유진 씨는 그를 노려보며 사랑? 당신 돈을 사랑했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감옥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거짓으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속을 답답하게 하다가도 마지막엔 시원하게 뻥 뚫리는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기억은 잃어도 양심은 잃지 않는 것.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캡숑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지혜를 더할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